장보고를 죽인 놈 이름이 뭐죠? 옛날에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다던데. 장보고 장군님을 죽인 그놈의 이름이 뭐죠?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보고는요. 장보고의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기록 장보고가 언제 죽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헌에 각기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문성왕 8년 봄에 신라 조정에서 자신의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원망하여 장보고가 청해진을 근거지로 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하자 염장을 보내 장보고를 암살하도록 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삼국사기에서는 846년 봄에 장보고가 죽었다고 하였다. 반면 속일본 후기 승화 9년조에 염장의 보아 이소정이 일본에 가서 장보고는 이미 죽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완도의 백성 어려게 등이 일본에 귀화하여 말하기를 장보고가 작년 11월에 죽었으므로 그곳에서 편안히 살 수가 없어 일본으로 왔다고 하였다. 이처럼 일본 문헌에는 841년 11월에 장보고가 죽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장보고가 죽은 시기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기록 가운데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841년 11월에 장보고가 죽었다는 속일본 후기의 기록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838년부터 약 10년간 당나라에 머물며 당시의 사정을 생생히 기록해 놓은 일본 승려 앤닌의 일기에 의하면 845년 7월에 중국 연수연에 있는 신라방에서 국난을 당하여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전 청해진 병마사 최훈을 만났다고 한다. 최훈은 청해진의 전성기에 당나라와의 무역을 총괄하던 장보고의 부하로 장차 앤닌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배로 귀국시켜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연수연 신라방에서 만난 그는 귀국선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던 앤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처지였다. 이처럼 최훈이 초란 망명자의 신세가 된 것은 이른바 국난 때문인데 그것은 장보고의 암살 사건을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장보고는 845년 7월 이전에 죽은 셈이 된다. 따라서 846년 봄에 장보고가 죽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궁정음모가들에 의한 장보고의 죽음 그러면 장보고는 왜 죽었을까?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장보고는 신라하대 왕실의 왕위쟁 탈전에 관여하여 신무왕의 쿠데타에 자신의 군사를 제공하였다. 그 대가로 그는 감의군사와 진해장군의 관작과 2,000호의 시급을 받았으며 아울러 자신의 딸을 왕비로 드리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골품체제하에서 종래 온갖 특권을 누리던 경주 귀족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장보고의 중앙 진출에 대하여 일종의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에 펜누보고의 신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는 것을 극력 반대하였다. 왕실과의 약속이 무산되자 장보고는 마침내 반란을 꾀하게 되었다. 장보고와 신무왕 혹은 그의 아들 문성왕과의 혼인 약속은 애당초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9세기 중반에 이르러 신라는 비록 정치적으로 혼란하였으나 신라 사회의 운영 원리인 골품제는 엄연히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낱 섬사람에 불과한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는다는 것은 왕실의 권위와 신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였다. 그런데도 신무왕은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기로 약속하였다. 그 이면에는 장보고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왕권을 차지하려는 노련한 정치가의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장보고는 훗날 자신의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신무왕과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왕후 정상이 될 수 있던 당나라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장보고로서는 신무왕과의 약속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또 그는 왕실과의 혼인을 통하여 중앙정계로 진출하려는 야망도 가졌음직하다. 그러나 장보고의 그러한 생각은 신라에서 통하지 않았다. 몇 달 전에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느 여성 로비스트가 군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순수해서 좋아한다고 하였다. 영악한 경주 귀족들에 비하여 장보고는 순진한 군인이었던 셈이다. 자신의 신복에게 암살당한 장보고 정보고의 모반을 눈치챈 신라 왕실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장보고를 토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었다. 이에 경주 귀족들은 장보고의 신복인 염장을 이용하여 장보고를 암살하였다. 염장은 무주 사람으로 일찍이 장보고의 군사를 나누어 이끌고 신무왕의 쿠데타에 참여한 인물이다. 그의 출신지가 청해진과 가까운 무주였고 장보고가 그에게 군사를 맡길 정도였으므로 그는 장보고에게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던 청해진의 장수였을 것이다.
그러한 염장이 경주 귀족들의 사주를 받고 장보고를 죽인 후 일시적으로 자신이 청해진을 장악하였다. 장보고는 믿었던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한 케사르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어쨌든 신라 왕실과의 혼인을 통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던 장보고의 야망은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노련한 경주 귀족들, 이기동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궁정의 음모가들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의 신복의 손에 의하여 죽고 말았다. 그때가 신라 문성왕 3년 11월이었다. 장보고가 죽은 후 청해진은 급속히 무너져 해상왕국의 영화는 우리 역사에서 다시 재현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